안녕하세요. 3월 29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양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으로 8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전일 증시 마감 후 연설을 통해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횟수를 줄여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내는 달러원 환율이 장중 한대 1353원대까지 상승했고 지수 하방 압력 강화에도 외국인은 반도체 순매수세를 유지했습니다.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의 순매수 규모가 코스피 순매수 규모를 웃돌면서 쏠림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과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급등했고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기업은행과 NH투자증권 등 배당나기를 맞은 금융주의 약세가 지속된 반면 신약 허가 및 특허 이슈 등의 일부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모멘텀에 따른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PCE 결과와 부활절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유지되면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연율 3.4%로 잠정치인 3.2% 대비 상향 조정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재차 확인됐습니다. 또한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행보를 지속하면서 다우가 5%대, S&P 500 지수가 10%대, 나스닥이 9%대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소식에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주요국들의 연내 인하 기대가 유지된 가운데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밤 PCE 물가와 내일 새벽 파월 발언을 대기하고 있는데 1월 물가 압력이 계절적 영향임을 언급한 파월의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 미증시는 부활절 휴장으로 PCE 물가 결과와 파월 발언 효과는 4월 첫 거래일 주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국내도 미국 PCE 결과와 미증시 휴장 등의 관망세가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늘 1분기 마지막 거래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PC 결과 및 부활절 휴장을 앞두고 다우와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그는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주식 시황 관련 이벤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다르파라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르파라는 기관은 제가 2022년 10월에 발간했었던 2023년 전망 그리고 2023년 11월 1일에 발간했었던 2024년 전망에서 각각 이 다르파라는 기관에 대한 예산을 활용을 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한 바 있었는데요. 2023년 전망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을 그리고 2024년 전망에서는 우주항공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 다르파라는 기관이 저는 주도주에 대한 힌트를 주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1년 반 동안의 세미나를 돌이켜보면 다르파라는 기관을 처음 들어보는 투자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이 다르파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왜 이 기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다르파의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르파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다르파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다르파는 1958년에 설립됐는데요. 이는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직후입니다. 이 말인즉슨 소련과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 다르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도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르파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성격을 가진 기관이 이 다르파인데 또 마침 예산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7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우측에 있는 차트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2017년, 18년은 바로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과거에 소련과의 패권 전쟁을 위해서 이 다르파를 설립했던 것처럼 지금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르파의 예산을 늘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다르파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중요성과 장점 때문인데요. 이 다르파의 성과는 제가 그림 3번 그리고 8페이지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투자가 시작됐지만 이것이 상용화되면서 여러 가지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터넷의 개념이 이 다르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으로 그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를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다르파의 투자 방향을 주식 투자 입장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르파의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 기업들의 수혜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켜 본다면은 저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라는 점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특히 우주항공 분야가 올해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예정인 5월 말을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정책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 지원이 기대가 된다면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4월부터 미리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주식 투자 관련 아이디어 관점에서 이제 자료를 쓴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다르파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두 번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고 2024년도에 전망을 한 건데 2023년도에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에 대해서 그리고 2024년 전망에서는 우주 항공에 대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파에 대한 그런 주요 기관이 주는 힌트를 저희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다르파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연구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다르파의 예산이 증가를 하면서 이쪽 관련 분야의 산업들이 성장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다르파 예산 증가의 1위 분야라는 아이디어만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 접근할 경우에는 뭐 논리적인 비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이 관련 분야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집중될 예정인 거고 특히 5월 말에 우주항공청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그런 정책적인 지원 본격화를 기대를 한다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4월부터 미리 접근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위난 인구원의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차이나 이슈 트래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네, 중국이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일 발표가 돼서요. 관련된 내용이 정말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는 자료 정리했습니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시진핑 주석이 중앙금융업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로 중국판 양적 완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인민은행이 국채를 매입한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07년에 중국 정부는 1조 5,500억 yuan을 특별 국채로 발행해서 인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을 매입했고요. 인민은행은 외환자금 매도로 확보한 유안화를 다시 특별국채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안화 환율의 절상 압력이 굉장히 증대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외환보유고 활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해당 자금을 확보한 자금으로 중국 투자공사 우리나라 KIC를 벤치마킹한 CIC를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일회성으로 2007년에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을 한 것에 그쳐서 2007년 당시 인민은행 자산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밑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0% 가까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전통적으로 양적 완화를 활용해오는 기축통화국인 미국, 일본, 유로존의 중앙은행은 자산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50%대에서 80%대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도 저는 2007년과 유사하게 단발성 이슈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채 매입을 통해서 정말 중국판 양적 완화를 진행할 경우에 현재 7.2위안을 기록 중인 위안화 환율의 약세폭이 보다 빠르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언론에서 제기한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 가능성이 중국판 양적 완화가 아니라 상업은행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1조 위안 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고요. 올해 양회에서 추가로 1조 위안을 발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속적인 발행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중국 국채의 상당 비중은 중국 상업은행들이 매수해서 물량을 소화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 상업은행들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밑에 넷 인터레스트 마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성 지표가 꾸준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1.6%로 상당히 낮은데요. 여기에는 부동산과 연결된 부실 대출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상업은행의 국채 매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전일 홍콩 매체인 SACMP가 중국판 양적 완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국채를 매수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라는 거고 정부의 부족한 재정 여력을 중앙은행이 충당하는 구조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2007년에도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단발성 이벤트로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도 유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제기한 그런 양적 완화보다는 양회에서 발표한 국채 발행으로 부담이 확대될 그런 상업은행의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는 그런 박수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 한국전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업데이트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17%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기존 예상 대비 낮아졌던 발전연료 단가, 특히 이제 석탄 발전연료 단가 부분을 반영하여 2024년에서 25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의 최근 종가 대비 상승 여력도 22.2%로 22%에 해당해서 투자 의견도 바이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1분기 매출액은 23조 원, 영업이익은 1.8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조 원 개선되면서 턴어라운드 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3분기 이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전력 판매 마진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분기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작년 말 수준에서 동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전력 조달 단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 안정화로 인해서 같은 기간 31.8%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력 판매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21일 산업부는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단가를 발표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킬로와트아워당 2.5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기별 조정 단가의 상한선인 플러스 5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 2년간 불충분했던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던 만큼 이제 환경이 변화된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반대로 높은 전기 요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월에 상장 공기업 경영평가에 주주 환원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과거 연속된 적자로 인해서 배당을 시행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큰 폭의 흑자 전환을 달성하면서 배당도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전력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바이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근거는 기존 예상 대비 낮아진 그런 발전 연료 단가를 반영을 해서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1분기 매출액은 23조 2천억 원, 영업이익 1조 8천억 원을 예상을 합니다. 전기 요금 유지 그리고 배당 확대 등 정부의 그런 밸류업 정책과 낮아진 에너지 가격의 최대 수혜자로 기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아이트레스 이창민입니다. 사막 콘덴서 투자액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16%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가 대비 상승 이력 44% 수준이고요.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률 9.8%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 예상 시기가 이연되고 있는 점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IT와 범용 MLCC의 수요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모바일향 MLCC가 그나마 좀 수요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출도가 낮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업황의 바닥은 확실히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소비 심리 살아나는 하반기 중심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2024년 실적은 영업이익 347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연간 11%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세와 부가가치가 높은 전장 중심으로의 사업구조 개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는 전장용 MLCC를 LG전자, 현대모비스, 테슬라 등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또 DC링크 캐퍼시터라는 아이템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템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확산 시 전방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향후 전방시장 고성장에 따른 중장기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스마트폰 판매량을 살펴봤을 때 가장 부각되는 점은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었는데요. 최근 13개월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YY로는 21% 성장한 수치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지역 대비 중국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 특히 이제 YY로 21% 개선된 것도 고무적이지만 2월 판매량이 1월보다 또 좋았던 점도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2월은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월부터 잘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일회성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좀 이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내에서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 빠졌는데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의 선전으로 인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효과를 두둑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 20% 기록했는데 여전히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쪽은 안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 라인업들은 부진한 상황이지만 갤럭시 S24가 모처럼 좀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오랜만에 지배력을 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시장 중 미국과 유럽에서 강한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점유율 36%를 기록했는데 이게 월별 기준 미국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입니다. 유럽에서도 또한 22년 5월 이후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갤럭시 S24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IT 부품 업종 탑픽은 삼성전기를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실적과 상관관계가 높은 게 결국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그리고 중화 OEM들의 스마트폰인데 양쪽 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AI 스마트폰의 본격 확산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삼성전기 실적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막콘텐츠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지만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16%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시점 지연 및 중국의 내수 경기 부진 장기화를 반영을 해서 향후 10년간의 평균 ROE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실적도 매출액은 681억 원, 영업이익 67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경기 반등이 지연이 되면서 IT향 그리고 범용 MLCC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장세와 부가가치가 높은 전장 중심으로의 사업 구조 개편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세를 살펴봤는데요. 이 스마트폰 관련 및 그 IT 부품 업종으로 탑픽으로 이제 삼성전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